정직, 정확, 정통, 평촌 서울라오병원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안상범입니다. 마취란 무엇이냐? 마취는 제가 뒤에 있는 화면처럼 의식 차단, 감각 차단, 온동 차단, 반사 차단,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져 있는 경우가 마취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식 차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주무시고 계신 무의식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 차단이라는 경우는 진통, 즉 다시 말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동 차단 같은 경우에는 근이완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반사 차단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반응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마취를 하는 경우가 흔히 얘기하는 전신 마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취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식 차단만 도와드리는 것이 수면 마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정 마취라고 불리는데 기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시면서 사실 그 통증은 우리가 다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죠. 진통을 위해서 진통제도 같이 투여를 하지만, 수면 마취를 해보신 경우와 수면 마취를 안 하고 내시경을 해보신 분이라면 진통제만으로는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감각 차단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소 마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좁은 부위에서 마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위만 마취가 되는데, 하반신 마취를 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좀 더 고단위의 마취를 하게 됩니다. 척추 마취를 한다든지, 또 어느 큰 부위를 마취를 하게 되면 그 큰 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을 마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위 마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과정들을 어느 정도 조금씩 걸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도 향후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증을 좀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위 마취를 같이 한다든지, 척추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수술이 끝난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무통 주사를 함께 한다든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써놓은 마취의 종류는 전신 마취, 수면 진정 마취, 척추 마취, 국소 마취, 무통주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마취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분들도 수술을 할 때 어떤 마취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취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나 머리, 아니면 상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수술 같은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의식도 차단하고, 감각도 차단하고, 운동도 차단하고, 기관 내 삽관을 통해서 숨 쉬는 것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마취 기술 덕분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진정 마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고 통증이 경미한 수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지 사실 당해보면 굉장히 극심하지만 피부를 절개를 한다든지 뼈를 깎는다든지 이런 통증에 비해서는 지나가면 금방 회복되는 통증이라서 수면 진정 마취를 하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MRI 촬영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면 진정 마취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척추 마취는 척추 아랫부분이 마취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반신은 그대로 평상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도 쉴 수 있고, 자기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아래쪽으로는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 같은 경우에는 수술 범위가 작은 경우에 또 환자가 협조가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척추 마취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바늘을 계속 피한다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하시면 마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통주사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통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흔히 무통주사를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을 좀 완화시켜 드리는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치의와 마취통증학과 의사와 면담 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병력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속일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두 알려주셔야 됩니다. 간혹 의사가 질문하는 것을 혹시라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많은 것들을
의사가 귀찮을 정도로 여쭤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경력들, 복용하는 약물, 치료 중인 지병, 알레르기, 과거력 등등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또 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수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술 및 마취 동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이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 마취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에서 마취에 임하시게 되면 나중에 수술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 얻어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취를 앞둔 환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복용 약물 중에 항혈전제, 천식약, 당뇨 등 꼭 조절해야 되는 약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혈전제 같은 경우에는 척추 마취를 한다든지 피부를 절개해야 되는 경우에 혈액이 굳어서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혈전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잘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고 그 피가 어디에 고이냐에 따라서 신경을 압박한다든지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꼭 금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며칠 전에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천식약 같은 경우에는 척추 마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 천식 발작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혈당치가 떨어진다든지 혈당이 갑자기 과도하게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수술과 마취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취 종류와 마취가 사용되는 상황, 마취를 앞둔 환자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